경금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금의 역할은 수원이죠. 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의 역할을 의미를 하고요. 춘하절에 금의 역할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재료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화에게 재련을 받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추동절의 경금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벽갑이라고 하는 거는 쪼갤벽, 저 쪼갤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벽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춘하 추동, 요거는 이제 사계절에 이제 필요한데 되게 동절은 필요가 없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춘하 추절에 이렇게 벽갑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요 윤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해서 요것도 이제 수원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 따뜻한 춘절에 이제 온난한 기운을 만나서 서리가 녹아서 양질의 영양분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수원의 의미인데 이따가 다시 보강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역할을 하지 않는 역할이라 일어났을까요? 완고함에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가 넣느냐 그러면 이게 토로다가 보는 거예요. 토가 전혀 없는 거, 저 토가 약하거나 전혀 없는 거, 토가 너무 많은 거, 토가 많은 거, 토가 약하거나 없는 거, 요걸 이제 가지고 토의 역할이 없음으로 해서 너무 많음으로 해서, 그렇죠? 토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이 노출이 되어 버렸죠. 밖으로 노출이 되었어요. 노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즉 말해서 자기의 어떤 치부가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세요. 부끄러운 일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고, 토가 너무 왕해서 완고한 성격이 되어서 고집스러움과 어떤 집요함에 의해서 또 이렇게 홀로 있는 거예요. 자기 성질에 자기가 묻힌 게 있고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왕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토가 없느냐 너무 많으냐에 따라서 역할을 하지 않는 역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이 수원의 역할을 한번 보면은, 수원이라고 하는 거는 춘하절에 작용을 하니까 가장 금의 역할로서는 많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춘절에 수생목을 돕고, 하절에는 수생목 목생화를 도우니까 그 작용력의 깊이가 특별하고 남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춘절에 수생목을 돕는 것과 하절에 수생목을 돕는 것의 어떤 거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본다 그러면, 춘절이라면은 1번 춘절이 있고 2번이 이제 하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그 단순 지식이나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한 지식의 깊이, 지식의 깊이가 단순하다.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하는데 어떤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연구라기보다는 약간 하절에 비해서는 활용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능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낮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세요. 가치가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은 춘절의 성향과 하절의 성향을 이렇게 상대 평가를 하는 것이지, 춘절에 이렇게 단순한 지식이다 이런 연구가 하절의 어떤 지식과 연구에 비해서 뭐 이렇게 질이 낮다거나 품질이 낮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은 하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어떤 거 적응하고, 그렇죠, 활용하기 위한 사회라고 하는 직업이죠. 직업적 경쟁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경쟁력뿐만 아니라 활용 능력과 적응 능력까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뭐 마케팅 능력, 그렇죠? 전술 전략, 그렇죠, 경영, 뭐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 있어요. 하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있기는 한데, 이제 요거는 뭐냐 그러면 3번인데, 하지에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 이제 입추까지, 그렇죠? 하지에서부터 입추까지의 여기도 이제 수생목 목생화를 하거든요. 수생목 목생화를 하는데,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실용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 능력. 그렇죠? 이익을, 즉 과거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를 시키고 최대화를 시키면서 마무리하는 능력까지, 그러니까 결과를 예측한 수생목 목생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에서부터 입추까지라고 이제 하지만은 실제로 처서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처서까지. 신월에 입추까지라고 보시기보단 차라리 여기를 하지에서부터 처서까지라, 그러니까 입추는 미월까지, 신월 전까지를 입추라고 하는데 신월 중반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서라고 하면은 신월의 중반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수생목 목생화를 하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결과를, 그렇죠, 예상한 마무리 철학까지도 여기는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3단계로다가 이제 수원을 이렇게 구분을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수원의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지나치면이 있어요. 수원 역할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수원을 하는데, 수원의 어떤 그 역할이 지나치면, 즉 말해서 경금이 너무 지나치면, 춘절에, 그죠? 춘절에 경금이 지나치면 마치 냉해를 입은 것 같아요. 냉해를 입은 것 같고, 한겨울에 우박이 쏟아지는 것과 같아요. 양질의 지식만을 추구하다가, 그렇죠? 양질의 지식만을 추구하다가 사회적 능력을 만들지를 못한 거예요. 경금이 너무 많았어요. 이때는 긍긍목을 이제 하게 되죠. 긍긍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가운 냉기나 우박이, 그렇죠, 막 쏟아지는 건데, 그래서 작물을 망쳐놓는 거니까 긍긍목을 한 것이에요. 그 뭐를 망쳤어요? 목을 망친 거죠. 목이 상한 거죠. 긍긍목을 받아서. 이 말은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 지식에 자기가 매몰되어서 자기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의미 있어요. 나쁜 의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 있어요. 춘절에 경금이 지나치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하절에 경금이 지나치면
이는 이제 통찰력 있는 현명함보다는 뒤로 물러나서 안주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졌어요. 세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 밖에 나가봐야 별로 좋은 것이 없다,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안전한 직업, 그렇죠? 오래 갈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전한 직업을 찾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일 많아요. 또 공무원을 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절에, 그렇죠? 이제 금이 너무 많으면 그렇지만 또 너무 금이 너무 이렇게 작아서 금이 너무 빈약하면은, 그렇죠? 금이 빈약하다면은 이거는 이제 꾀를 부리는 거예요.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직업의 정착성보다는 금이 너무 많으면은 너무 정착을 이렇게 위주로다가 생각을 해서 무사 안일 복지부동의 대명사라면, 금이 너무 저렇게 약한 경우는 이제 직업의 정착성보다는 프리랜서식으로 떴다 방식으로 비정착 성향을 가졌어요. 비정착성 직업을 가지게 돼요. 만약에 이때 하절에 금이 아예 없으면 스스로 자기 직업을 만들 능력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때 이제 춘하절에 이제 금을 말하는 거니까, 이때 금은 이제 금생수를 해서 수생목을 하는 수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이, 경금이 수원 역할을 하는 이렇게 비율이 굉장히 많지만, 너무 금이 많아서도 문제고 금이 너무 약하거나 없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재료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재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련이라고 해서 이거는 화금을 얘기하는 거죠. 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화로다가 재련을 하는 거죠. 정화로다가 재련을 하면 먼저 부를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학문이라기보다는 술에 가까워요. 학이 아니고 술에 가깝다. 만약에 철학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가령 이제 이렇게 점을 보면서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내가 수를 발휘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문적 지식 깊이보다는 내가 통변의 능력,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인화를 하고 나서 이 재련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재련을 하기 위해서는 인화라는 게 필요해요. 인화라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이 인화라고 하는 과정이 없다면, 즉 말해서 화극금을 하는데 목의 생을 받지 못하면은 금을 재련하다가 화가 지쳐서 쓰러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구로다가 꾸준히 이렇게 인화라고 하는데, 목생화를 받아야만이 내 능력이 꾸준히 이렇게 성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 목생화를 계속 받아야만이.
그리고 나서 이제 벽가까지 하면은 능력 발휘가,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능력 발휘가 공까지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재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인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두 번째 재련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세 번째 벽갑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내가 능력을 향상시켜서 거기에 맞게끔 내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이렇게 능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능력 발휘를 했으면 내가 거기에 능력 발휘한 것만큼 내가 공을 세워야죠. 그렇죠? 공을 세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이러한 순서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거의 이 순서가 맞아요. 그렇지만 벽갑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3번이 1번이 되는 경우도 있고 3번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붙느냐 그럼 나중에 이제 금생수라는 도세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붙게 되겠지만, 일단은 재료라는 개념에서 재련이라는 화급금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인화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정화가 이렇게 목의 생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생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생화, 정화를 내가 썼죠. 그리고 이건 재련이라고 하는 거는 화급금을 얘기하는 거죠. 화급, 여기는 이제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초급 과정으로 보고요. 일단은 이렇게 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정화를 생하고 정화가 금을 재련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금이 이렇게 목을, 그렇죠? 목을 금금목 하는 거죠. 목을 금금목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벽갑이라고 해요. 물론 여기에서도 신금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신금으로도 하는 것도 있지만 요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벽갑이라고 하는 개념은 금금목, 그렇죠? 제가 지금 초급 강의가 조금 좀 처음이라서 자꾸 중급 과정하고 막 같이 금금목이 되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뭐예요? 화급금이 되는 거죠. 화급금이 되는 거고 목생화가 되는 거죠. 목생화가 된다. 이러한 과정인데, 순서는 3번이 먼저일 수도 있고 1번이 그 다음이고 2번이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의 이제 앞뒤의 순서가 이제 바뀌는 건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통변의 어떤 거 순서를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고, 이 나는 능력을 이렇게 내가 향상을 시키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공을 세우는 거다. 능력을 발휘했다고, 재련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공을 세우는 거는 아니세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능력 발휘해서 다 공을 세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이제 있어요. 이것도 목생화라고 하는 거는 목이 정화를 생하는 것도 있지만, 목이 병화를 생하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인데, 요거는 요 재련이라고 하는 거는 목이 정화를 생하는 거지만, 병화가 화급금을 하는 게 있어요. 병화가 화급금을 하는 거 있죠. 정화가 화급금을 하는 거는 재련이라고 하고, 병화가 화급금을 하는 걸 가지고는 단련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렇게 훈련과 같고, 그렇죠? 환경을 이렇게 개발하는 것과 같은데, 병화가 금을 단련한다는 얘기는 환경 속에 일어난 악재를 해결하는 것과 같으니,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길을 찾아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금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휘 능력, 관리 능력과 같은 거예요.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고, 지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같은 거니까, 아까 정화가 금을 재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부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학 대신에 수를 추구하는 것이라면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술이 아니라 학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가 아니고 귀가 되는 것이고, 기술력이 아니고 관리 능력, 경영 능력, 지휘를 추구하고자 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련을 하여 가지고 갑을 목을 구하게 되면은 공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을목을 구해서 병화가 공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화극금 재련해서 이렇게 벽갑을 하는 것보다가 효과가 굉장히 커요. 정화보다가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갑을목을 구했는가 구하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또 첨가를 한다면은 경금이 을목과 유정하면, 경금이 을목과 유정하면, 을경합이라 그러죠. 여기에 이제 유정이 있고요, 유정한 게 있고, 무정한 게 있어요. 무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구분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대개 이제 이렇게 연약한 을목이 경금을 이제 돕느라고, 그렇죠? 경금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유정하게 되면 경금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헌화를 해버려요. 불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태워서 죽일 수가 있어요. 헌화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꽃이 되어서 나라님한테 이렇게 바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로로 이렇게 죽은 사람들, 그리고 자식의 성공에 대한 뒷바라지를 하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제 되는 경우는 이제 유정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합파라고 하는 거죠. 합파.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죽은 거는 합화가 되는 거예요. 합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은 합화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걸음이 되어서,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거나, 그렇죠. 내가 이렇게 과중과로로 인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충성을 하다가 헌화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개 합파라고 이제 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외도로다가, 그렇죠. 외도를 둘이서 이제 유정하니까 이렇게 외도를 하다가,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신세가 아주 처량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합원합인데 그거는 이제 거가 되버린 거예요. 합거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합화가 된 게 있고 합거가 된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일단은 이제 경금이 을목을 만나느냐, 을목이 경금을 만나느냐의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을목이 경금을 만나서, 그렇죠. 이렇게 합파를 하거나 합거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합파를 했다라고 해서 요거는 연약한 을목이 경금을 만나서 자기를 희생해서 헌화를 했다면은 경금은 요거는 이제 을목을 만나서 그렇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경금이 병화로부터 직책을 맡았어요. 직책을 맡았었는데 아리따운 을목을 보는 순간에 자기 직책을 망각해 버린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렇죠? 을목에게 특혜를 주고 을목에게 그렇죠?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직책을 이용해서 많은 혜택을 줬으니까 경금이 병화를 보았다는 것은 이제 가령 중책을 맡았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을목을 봄으로 해서 자기가 망관을 해버렸다는 거죠. 망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금이 을목을 만나서 유정한 것인지 그렇죠? 을목을 구한 것인지를 평가를 해야 돼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헌화를 한 거냐 내가 딴짓 하다가 이렇게 망한 거냐를 봐야 돼요. 병화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병화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을목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병화는 항상 뭐예요? 을목의 보호자예요. 병화는 항상 을목의 보호자죠. 병화와 경금은 이거는 무정이에요. 이거는 병화와 경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무정한 관계, 유정이 아니라 무정이에요. 병신은 뭐예요? 병신은 유정이죠. 유정인데 병경은 무정이에요. 무정. 그렇죠? 무정한 관계. 그러니까 무정한 관계는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공적인 관계란 얘기세요. 공적인 관계. 요거는 뭐예요? 사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사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공 속에서도 사적인 의미가 들어있지만 요거는 무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100% 이제 공적인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경금은 졸지에 적이 되어 버린 거예요. 경금이. 그렇죠? 경금이 을목을 구하려고 왔으면 이거는 유정한 관계가 되어서 병화도 경금을 마다하지는 않는데 이러한 경우도 을목이 나중에 병화편을 들게 돼요. 을목이 병화편을 들게 되기 때문에 경금이 을목에게 배신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공부를 이제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조심해야 될 것은 을목일간이 병화와 경금을 다 가지고 있다. 을목일간이 병화도 가지고 있고 경금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을목일간이 병화도 가지고 있고 경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한번 잘못 걸리고 나면은 완전히 이거는 코가 끼어도 보통 끼인 게 아니에요. 바늘 코에 완전히 실이 끼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바늘이 가는 대로 실이 가듯이 완전히 이제 코가 끼어가지고 딸려다녀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일평생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말년이 문제죠. 나중에 문제죠. 항상 병화를 가지고 있는 을목은 반드시 경금을 배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금이 이제 을목과 같이 있을 때는 운에서, 그렇죠. 운에서 만약에 병화가 왔다 이러면은 경금은 그때는 을목을 금생수를 해줘요. 병화를 보고 이제 이렇게 금생수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경금이라고 하는 완고한 서리와 같은 인간이
저 온화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예요. 병화를 만나는 순간에 온화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을목이 유정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은 참 이렇게 기세등등했던 경금이란 사람이 예쁜 을목을 보더니 홀라당 맛이 가버렸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원래 경금은 그러한 것들을 타파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대개 이러한 경우에 을목은 천간에 있는 을목이 아니고요, 지지에 있는 묘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에 있는 묘목, 지지에 있는 묘목과 이제 경금이 이렇게 이제 을경합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천간에 있는 을목은 유정하다고 하는 소문이 바로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유정을 잘 못해요, 소문 때문에. 그러나 지지에 있는 묘목과 이렇게 경금은 유정을 잘 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을경합에 대한 을경합뿐만 아니고 이제 합화에 대해서 이제 다시 나중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제 세 번째 경금의 벽갑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벽갑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벽갑은 세 가지로가 있는데, 아까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인화를 하기 위한 벽갑이 있어요. 그렇죠? 인화를 하기 위한 벽갑이 있고, 두 번째 벽갑이라고 하는 거는 절지를 하는 벽갑이 있어요. 자, 벽갑을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1번 인화를 위한 벽갑, 두 번째 절지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절지를 위한, 그렇죠? 절지를 위한 벽갑이 있어요. 절지를 위한 벽갑이 있고요. 세 번째 벽갑.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벽갑이 있어요. 세 가지의 벽갑이 있는데, 인화를 위한 벽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화를 생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이제 절지를 위한 벽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완강한 가불목을 이렇게 습기가 너무 지나치게 머금었을 때, 그렇죠? 완강한 가불목이 습기를 지나치게 머금었을 때 가지를 자르는 게 절지라고 해요. 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의해 가지고 가불목이 무성할 때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나무를 자른다라고 할 수도 있고 뽑는다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사이를 넓혀주는 건데, 가지를 잘라서 사이를 벌려주는 거는 절지라고 하고,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나무를 자르거나 뽑아서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넓혀주는 걸 간벌이라고 해요. 먼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다가 이제 개념을 잡아 놓은 다음에, 인화라고 하는 것은 산업 재료로 쓰이는 것이에요. 산업 재료. 종이를 이용한 인쇄 기술의 발달을 가지고 온 역할을 했죠. 대목이 이제 대개 인테리어, 그렇죠? 목재 문화,
건축 문화의 발달을 가지고 왔어요. 이러한 곳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거나 이러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인화로 되어 있는 사주들이 많죠. 그리고 절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불목이 습이 너무 많아서 가지를 자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생각과 어떤 그 정신을 구조조정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또 여기에서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경영 구조조정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절지에 포함이 돼요. 절지에 포함이 되고 또 한 가지 범죄자를 잡는 것도 이 절지에 포함이 돼요. 범죄자라고 하니까 무슨 범죄자냐 하면은 음지의 인간들을 말하는데 대개 숨은 사람들, 죄를 짓고 나서 숨거나 이런 사람들을 했죠. 은폐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 감찰, 이렇게 범죄 단속 등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절지에 포함이 돼요. 이때 토가 목에게 위협을 당했을 때, 혹은 화에게 뭐 이렇게 위협을 당했을 때, 또는 수에게 위협을 당했을 때, 뭐 토가 목에게 위협 당하는 건 없어요. 토가 목이 많아서 위협 당하는 건 없지만, 화가 많아서 토조를 시키거나 수가 많아서 이제 이렇게 수가 너무 많아도 토가 위협을 당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가 여기서 위협을 당한다는 건 절지는 습에 대한 문제였어요. 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개 이제 습이 너무 많아서 토가 위협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제 요럴 때 이제 발효식품, 곰팡이, 그렇죠? 병균, 요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연구하는 병리학, 뭐 무슨 의사, 박사, 연구 같은 일을 하는 거죠. 발효식품, 뭐 김치, 효소,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습이 과습한데 그 토가 이제 너무 이제 과습하다. 즉 말해서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축토나 진토를 얘기하는데, 습이 많은데 축토나 진토까지 있으면은 토가 썩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무성하잖아요. 목이 무성해서 습하기까지 한데 토까지 있어 가지고 토도 습해졌으니까 토에 병균이 생겼다는 얘기세요. 그러면 토에 병균이 생겼으니까 환자가 있을 것이고, 병균이 생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있을 것인데, 아까 발효식품 그리고 뭐 이렇게 효소, 곰팡이균을 연구하는 의사가 되려고 하면, 아니면은 그러한 것으로 곰팡이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환자가 된 것인지 의사가 된 것인지 구분을 해야죠. 그렇죠? 그 구분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경금이 사주에 있으면, 그렇죠? 의사나 그리고 이렇게 범죄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경찰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구원이나 이런 게 되는 건데, 사주에 경금이 없으면 환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음지의 인간인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금이 있으면 경금이 색이 백색이니까 하얀색이죠. 절지를 할 때는 하얀색 가문을 입고 절지를 하죠. 의사를 하죠. 그렇죠? 또 경금이 범죄를 단속을 하죠. 하얗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간벌을 위한 벽갑인데,
이 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장단점을 골라내는 것과 같아요. 구조 조정, 옳고 그름의 어떤 그 판단이나 판별력을 이제 구별해내는 거예요. 마치 판사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과거를 정리하고 그래서 미래에 더 나은 가치를 나오게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다가 무언가를 두고 지금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간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벌도 정화에 의한 간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금이 간벌을 해서 정화에게 목생활을 하기 위한 간벌이 있고, 경금이 간벌을 해서 병화가 목을 잘 훌륭하게 키우게 하는 간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이 목을 잘라서 간벌해서 정화에게 인하를 하기 위한다는 것은 좋은 놈을 골라내는 거예요. 좋은 나무를 골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스카우트와 같은 거예요. 인재를 영입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거는 병화가 이제 병화가 길러야 되는 것에서 간벌을 한다는 것은 나쁜 것을 죽여야 되니까, 저 나쁜 것을 죽여야 되는 것이니까 이제 낙방생을 고르는 것과 같고 범죄자를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도 그렇죠? 옳지 않는 것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화로다가 벽갑을 해서 정화로 인하를 하기 위한 것은 장점을 고르기에 들어가고, 요거는 계절로는 추절에 속하고요. 단점을 골라서 자르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하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춘하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사주에 목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개 보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럴 때 경금으로다가 탁탁탁 이렇게 절지를 하거나 간벌을 해가지고 딱 하나만 남게 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목생화가 병화로다가 목생화 했을 때와 정화로 목생화를 했을 때 구분을 이제 잘 해야 돼요. 만약에 병화로다가 이렇게 기르는 것을 경금으로다가 이렇게 벽갑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목생화를 못하는 것부터 정리를 해서, 그렇죠? 목생화를 할 수 있는 것들만 남기는 거죠. 가지를 나무 습이 많으니까 그거를 다 잘라서 나무가 잘 클 수 있게끔, 그렇죠? 목생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든 경금에 이렇게 벽갑이 되려면은 정화의 인하를 위한 벽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선호하는 것부터 먼저 잘라서 쓰는 게 정화의 인하에 들어가는 벽갑입니다. 병화로 하면은 목이 다 클 것 같기도 하고 다 못 클 것 같기도 하고. 병화는 뭐예요? 다 키우자주의잖아요. 다 키우자는 주의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할 것 같기도 하고 다 못 할 것 같기도 하고, 다 클 것 같기도 하고 다 못 클 것 같기도 하고, 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간벌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간벌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상담을 하더라도 단번에 만나가지고 결정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맞지 않으면 이 간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화라고 하는 건 다 키우자는 주의고요. 경금은 쓸만한 것만 키우자는 주의니까 못하는 걸 찾아내 갖고 자르는 역할은 경금이 하는데,
모든 걸 다 키우자고 병화는 하니까 맨날 병화와 경금은 토닥거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는 오히려 잘하는 거는 안 하고, 내가 가장 잘하는 거는 안 하고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만 남아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떼어낼 때도 불쌍하지만은 능력이 없는 사람부터 잘라요. 정이 들었지만은 버려야 되는 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내하고 30년을 살았는데 생사고락을 30년을 했지만은 내가 이 사람을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이 이렇게 사람을 떼어낼 때는,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떼어내겠죠.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부터 떼어내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떼내는 거예요, 경금은. 근데 병화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화는 자기가 할 일을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일을 하죠. 이게 이제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못하는 거죠. 병화가 못 잘라요. 막연하다고 해요. 다 포기했다라고 해요. 어쨌든 간에 경금의 어떤 절지력과 병화의 이렇게 다 키우자고 하는 정신의 차이가 여기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정화로다가 이제 하는 거는, 벽갑을 해서 이제 정화로 인화를 하는 거는 좋은 것부터 골라서 쓰는 거니까 이건 상담이 그냥 한 번에 끝나버려요. 그렇죠? 자기가 선호하는 거, 좋아하는 것부터 하는 거니까 대부분 이제 상담이 끝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간벌과 이렇게 절지를 할 때 정화를 생하기 위한 벽갑을 하는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병화를 생하기 위해, 병화가 키우기 위한 벽갑을 하는 것이냐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못하는 것부터 골라내는 것은 병화, 그렇죠?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부터 골라내는 것은 정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눈과 서리. 경금은 수원이기 이전에, 그렇죠? 액체이기 이전에 고체화된 차가운 성질을 지녔어요. 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눈과 서리의 역할인데, 설이라고 그래요. 이 말 속에는 함축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운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로 이렇게 함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것이 이제 춘절에 녹아서, 경금이 녹아서 이제 금생수로 수생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년설이 녹아내려가지고 수생목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과 서리로 이렇게 수생목을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무한한 연구심을 가지고 있거나, 무한한 탐구 정신을 가지고 있거나, 무한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운이 만약에 춘절로 가지 않고 하절이 먼저 오는 경우가 있죠. 하절이 먼저 와가지고 이 경금이 이렇게 녹아버리면, 수생목을 하기 전에 녹아버리면 안개와 구름과 같이 되어서
희대의 픽션가가 될 수가 있어요. 최고의 픽션가가 될 수가 있어요. 문화, 예술, 사상, 종교, 철학 이러한 방면에 뛰어난 픽션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름에 이르러 가고 대운이 이제 이렇게 하절에 봄이 안 오고 하절에 여군을 탔었죠. 이제 하절에 이제 이르러서 안개와 이제 구름이 되어 버렸을 때, 그죠? 서리가 녹아서 안개와 구름이 되었을 때 이게 그러면 픽션이냐 아니면 이거는 사기냐 이거에 대한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의 유무로다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사주에 목이 있는가 없는가. 목이 있으면 실체가 있는 거예요. 목이 없으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목이 있으면 픽션이지만 목이 없으면은 사기꾼과 같은 거예요. 목이 있어야 그 어떤 사실에 대한, 그렇죠? 뼈대라든지 이렇게 토대가 있는 건데, 목이 없으면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소설이나 음악, 미술 분야 등에 이제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이 이제 흐르는데 토가 없으면, 그렇죠? 임계수가 있는데 토가 없으면 수가 토에 스며들지 못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워요. 토가 없다고 했으니까 육지가 없어서 물이 바다로 떨어진 거죠. 물이 물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해상왕사주라고 해요. 해상산업, 각종 수송산업, 운송, 해운업, 항공산업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쪽 일을 이제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되게 굉장히 이제 이 씀씀이라든지 그릇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리고 크게 놀아요. 규모가 커요. 육지보다가는 바다가 크죠. 그리고 이제 먹을 것도 비싸고요. 그리고 미지를 이렇게 개척하는 탐험가 기질을 가졌어요. 물속을 물속을 막 이렇게 탐험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마냥 안 가본 곳을 안 해본 곳을 사람들은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험가들, 개척가들이죠. 되게 환한 곳 말고 어두운 곳을 보는 상상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과 눈과 서리가 이렇게 충돌에 녹아서 수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수가 흐르는데 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을 하지 않는 역할에 대한 완고한 이제 금이라고 하죠. 이 말은 이제 토가 없어서, 그렇죠? 토가 없어서 혹은 토가 약해서 이제 지혜로움을 발휘하지 못하고, 토가 너무 왕해서 이제 완고한 성정만을 발휘하는 특징을 가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토가 너무 이렇게 지나치면, 토가 왕하다는 얘기, 토가 너무 지나치면은 내가 내 지혜로 인해서 내 행동이 묻혀버린 거예요. 세상과의 타협함이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세요, 이 사람은. 그거 하면 뭐해? 나 그래서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매사가. 그런데 만약에 토가 지나친데 혹 습토로다가, 축토와 진토가 습토죠? 습토로다가 지나치면은 굉장히 우울한 내면을 가졌어요, 이 사람들.
그 우울한 내면에 갇혀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물러서 그렇죠? 깨끗하게 닦아내요. 금생수로다가 깨끗이 닦아낸다면은 귀한 인물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임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금이 기토를 붕괴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또 이제 토가 이제 약해서 경금이 이렇게 붕괴시켜 버릴 수가 있는데, 이때는 임수를 경금이 생할 때예요. 경금이 임수를 생할 때 기토가 붕괴가 되어 버리죠. 이 말은 기토라고 하는 약한 뚝을 막아놓은 거예요. 뚝을 쌓아놨는데 약하게 쌓아놓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 뜻은 행동이 생각보다가 앞섰다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생각 없는 행동을 했다는 의미세요. 조그마한 실수가 큰일로 번져버린 거예요. 안전사고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해요. 이때 만약에 기토가 붕괴돼서 목이 쓰러지게 되면은 인명 피해까지 있어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대피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가 이렇게 경금의 임수로다가 붕괴가 될 때 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죠. 만약에 이때가 시절이 춘절의 목이라면은 복구가 다시 돼요. 복구가 되지만은 만약에 목이 동절을 거쳐온 춘절의 목이라면은, 그죠? 내가 평생 모은 것이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평생 모은 거라는 의미는 재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자식을 장성하게끔까지 키워놨는데 장가도 못 가보고 장가 갈 때쯤 돼서 죽은 거죠. 이런 것들도 하죠. 내가 평생 이렇게 공을 들여왔던 것들에 대한 이렇게 소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경금이 미중에 있는 을목을 탐한다는 의미는 이거는 실속을 추구한다는 의미세요. 뿌리에 열매가 이렇게 달리는 모양이죠. 무나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들 모양 다 뿌리 식물이죠. 뿌리로다가 이렇게 열매가 열려요. 이제 미중의 을목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되게 의학으로 쓰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신적 선구자에게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병화가 없으면 암적 존재가 돼요. 무허가 없자, 그렇죠? 무허가 의료법, 의료, 행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는 수기가 이제 땅속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고추는 천간이기 때문에 땅 위에서 열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을목에서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이제 미중 을목은 뿌리 식물이다, 뿌리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진중의 을목을 이제 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낙향거사예요. 낙향거사와 같은 거죠. 내가 경금일간인데 진중의 을목을 탐을 했다. 을목이라고 하는 건 원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땅속에 있는 목을 만난 거죠.
거죠. 이 진중을목은 병화를 만나야만이 출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 이제 경금이 을목을 탐했다면은 할 일 없는, 그렇죠? 할 일 없는 짓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서 낙향로사 한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경금이 이렇게 신금을 만나서 천간의 신금을 얘기하는 거죠. 신금을 이렇게 도와주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간의 신금을 이롭게 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신금이 임수를 생해서 임수를 생하게 되면 설기가 돼서 능력이 세잔해지잖아요. 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경금이 도와주는 건 마땅한 것이죠. 마땅한 건데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만약에 신금이 계수를 생해서 지쳤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혼탁이라고 하죠. 탁수라 그래서 혼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목이 없으면, 사주에 목이 없으면 경금은 신금을 도우면 안 돼요. 목이 있어서 수생목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혼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양분이 되는 거지만, 그렇죠? 이 혼탁한 물을, 탁수를 목이 빨아먹으니까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목이 없는데 이렇게 탁한 수, 그렇죠? 신금이 계수를 생한다라고 하는 건 정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금도 같이 혼탁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경금이 하는 일이 제일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경금은 유혹에도 제일 약하고, 이렇게 또 보면 시기 질투도 이렇게 많아요. 많이 받기도 하지만 많기도 해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탐내는 게 별로 없고요. 또 사람들도 이렇게 금을 탐을 내면 냈지 목을 탐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도둑놈이 말이에요. 도둑놈이 집안에 이제 이렇게 뭔가 훔치러 들어갔는데, 얘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귀중품이나 돈은 들고 나오지만 집은 못 들고 오죠. 그러니까 목은 집과 같은 거예요. 목은 집과 같은 거고, 금이라고 하는 거는 귀중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은 탐을 할 수가 있지만 목은 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은 덩치가 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금은 덩치가 작고 가치가 나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은 덩치가 커야 가치가 높은 거고, 금은 작아질수록 가치가 높은 거죠. 그래서 목은 열심히 키워야 되는 거죠. 열심히 키워야 되고, 덩치가 커야 큰 집에서 사는 거예요. 목이 사주에 덩치가 커야 큰 집에서 사는 건데, 만약에 목이 지나치게 크다고 하면은 그거는 큰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큰 동네에서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집이 큰 게 아니고 동네가 큰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도회지에 가서 살려면은 병화가 있어야 돼요. 물론 요즘은 어떤 시골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심가에서 얼마나 떨어져 사는가를 보는 것이 이제 병화의 기준이 됩니다.